먼저 오늘 저희 기자회견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우리 사회, 특히 언론과 노동운동이 좀 더 성숙해지는 계기가 되길 간절히 기원하면서 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그동안 KBS 및 KBS 간부에 대해서 일방적 주장을 제기하며 KBS의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해 왔고, 언론노조의 기관지로 출범한 미디어오늘 등은 언론노조 KBS 본부의 주장을 릴레이식으로 인용 보도하면서 KBS에 대한 비난을 확대 재생산해 왔습니다. 그동안 언론노조 KBS 본부의 주장에 대해서 일일이 대꾸할 가치를 못 느껴 자제해 왔으나 이번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사안은 묵과할 수 없기에 소상히 밝히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회견 이후에는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보도하거나 반론을 싣지 않는 언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정 보도 및 반론 보도를 요청하고 그에 따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는 점도 분명히 밝혀둡니다. 첫째, KBS 보도국장이 세월호 사망자는 교통사고에 비하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발언했다는 언론노조 KBS 본부의 주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특보가 한창이던 지난 28일 KBS 근처 중국집에서 과학재난부와의 점심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세월호 참사는 기본적으로 안전불감증에 의한 사고였다. 따라서 이번 참사를 계기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뉴스 시리즈물을 기획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낳고 있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해 10,000명 선에서 6천여 명 선으로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한 달에 500명 이상 숨지고 있는 만큼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도 일깨워야 한다라고 발언한 내용을 놓고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전체 내용은 거두절미한 채 일방적으로 반론은 단 한마디도 싣지 않은 채 왜곡해 지난 3일 성명서를 낸 것입니다. 이번 것만이 아닙니다. 이틀 전 언론노조 KBS 본부가 올린 또 다른 성명입니다. 여기서도 제 이름을 걸고 후배들의 이런 그런 대자보 정치다. 그럼 KBS가 실종자 가족들 이야기 다 들어줘야 하나 이렇게 말했다고 올려놨습니다. 이 글에 대해서도 제가 노보 편집국장에게 전화도 해보고 부위원장에 전화에 항의하고 또 문자까지 보내는 등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은 전혀 미동이었습니다. 한번 당해봐라 하는 그런 식이었습니다. 이렇게 전혀 하지도 않은 말을 진중권 교수는 트위터로 날리고 다시 진보 매체에서 이를 다시 기사화하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는 전혀 사실 무근인 이 글을 토대로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사설까지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언론의 현실입니다. 이번 자리를 빌어 진중권 교수에게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전혀 사실도 아닌 내용을 트위터로 마구 날리고 오늘은 교통사고를 언급한 것 자체가 정치적이라고 또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자신이 정치적이니까 모든 것이 정치로 보이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 하나. 그리고 한겨레 신문이 지난 5일자 신문이다. 이처럼 식사 자리에서의 언급 정도가 아니라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지난 6일자 신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와 세월호 희생자 수를 정식으로 비교해 기사화한 것은 왜 정치적이라고 비난하지 않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전체적 맥락을 외면하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부분만 심소봉대해 사안의 본질을 왜곡하는 행위는 이번 기회에 반드시 근절돼야 할 것입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가 저의 발언을 문제 삼는 이유는 제가 단순한 개인이 아니라 보도국장이라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도국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매우 위험하고 상식에 어긋난 생각을 뉴스에 반영해 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뉴스에 반영할 것이기에
문제 제기를 하노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되묻고자 합니다. KBS 뉴스에서 언론노조 KBS 본부가 주장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견됐는가? 특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언론노조 KBS 본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가 KBS 뉴스에서 과연 가벼운 사안으로 다뤄졌던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고민을 하고 가장 장시간 그리고 가장 열심히 일했던 사람은 언론노조 KBS 본부의 간부들이 아니라 진도에 내려가 있던 100여 명의 기자들과 50여 명의 중계기술 요원들 그리고 본사와 지역국의 기자들과 방송 요원들이었으며 보도국장 또한 지금까지 이들과 단 하루도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점과 KBS가 세월호 참사를 가장 많은 시간 동안 가장 심도 있게 가장 진지하게 선도적으로 보도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KBS 보도국장에 대한 평가는 KBS에 대한 뉴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KBS에 대한 뉴스 평가는 언론노조 KBS 본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고 보편타당한 사고와 시각을 지닌 시청자들이 할 것입니다. 둘째, 검은 옷 착용 금지 지시는 청와대와 대통령만 바라보는 철저히 권력지향적인 보도 태도에서 나왔다는 언론노조 KBS 본부의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시를 내린 배경은 이렇습니다. 뉴스 특보가 계속되고 사망자보다 실종자가 훨씬 더 많았던 당시였습니다. 그때 모 앵커가 뉴스 특보에 상복 비슷한 옷을 입고 나왔고 곧바로 몇몇 시청자의 항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사가 불분명한 실종자들이 더 많은 상황에서 상복을 입고 나온 것은 실종자들이 이미 사망한 것으로 결론 지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는 실종자 가족들을 절망에 빠뜨리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매우 타당한 지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상복처럼 보이는 검은 옷을 지향하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날 아침 편집회의에서도 공식 지시를 했습니다. 생각들은 비슷한 것입니다. KBS뿐 아니라 다른 방송사의 뉴스 앵커들도 검은 상복을 입고 뉴스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해명에 대해서 언론노조 KBS 본부는 보도국장에게 시청자들은 직접 전화할 수 없게 돼 있으며 따라서 시청자의 전화가 왔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KBS 언론노조 본부의 성명서를 받은 미디어오늘 등 이른바 진보 언론 기자들 모두 보도국장 개인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왔으며 개인정보 보호 대상인 보도국장의 휴대전화 번호 취득 경위는 밝히지 않는 이상한 현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검은 옷에 대한 시청자 외에도 평형수 부조교에 의한 전복 침몰 가능성, 해수부의 충격 상쇄용 기사 발굴하라는 재난 매뉴얼, 폐 유조선을 이용한 조류 차단 제한 등 이런 사안들이 다 제 휴대전화로 왔던 제보 전화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아이템들은 결국 KBS 뉴스를 통해서 모두 반영이 됐습니다. 또 언론노조 KBS 본부는 4회 2부 제보에는 검은 옷에 대한 항의가 없었다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고 주장하고 있지만 모 앵커가 검은 옷을 입은 것은 단 한 차례였기 때문에 그런 항의가 들어오지 않을 수 있었다는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과거 노조 전임자이자 공정방송위원회 노측 간사직을 역임했던 저는 언론노조 KBS 본부가 이렇게까지 변질되고 정치적이 될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실망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언론노조 KBS 본부는 세월호 참사를 이용해 KBS 특정 간부를 공격하고 이를 통해 KBS와 조직을 무력화시키고 나아가 이를 정치 이슈화하는 투쟁 관행에서 벗어나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아래 선언으로 오늘 회견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나, KBS 사장은 언론 독립에 대한 확고한 가치관을 지닌 인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 KBS 사장은 우리나라 민주정치가 5년 단임제를 기반으로 뿌리를 내렸듯이 단임제로 해야 한다. 하나, 언론에 대한 어떠한 가치관과 신념도 없이
권력의 눈치만을 보며 사사건건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침해해온 기란영 사장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 그 이후에 KBS 사장의 임기는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 하나, 보도본부의 독립성을 위해서 보도본부장에 대한 노조의 신임 투표는 철폐하고 보도본부장의 3년 임기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KBS 노조와 언론노조 KBS 본부는 정파적 입장과 미시적 관점에서 벗어나 KBS가 건전한 상식에 기초한 자유민주주의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한 언론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합리적 제도 개선 운동을 펼쳐야 한다. 하나, 이번 세월호 참사는 여와 야 그리고 보수 진보 모두를 떠나 우리 국민 모두 통렬히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제도와 관행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할 비극이자 교훈이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보도국장 저 김시호는 본신의 힘을 기울였으나 보도의 독립성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지고 오늘부로 보도국장직을 사임하고자 하며 저의 오늘 회견이 한국의 유일한 공영방송 KBS가 명실상부한 공영방송으로 거듭나는 작은 씨앗이 되길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먼저 여기 오신 분들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언론사에서 KBS만큼 이렇게 의견 표출을 잘 할 수 있습니까?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손 들어 주십시오. KBS만큼 이렇게 자유롭게 기자들의 의견 표출을 할 수 있는 언론사 손 들어 주십시오. 저 팩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처럼 저 흥분하지 마시고요. 네. 질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저기 홍보실장님. 예. 그 진행 안 도와줘도 되니까요. 그 마이크도 좀 자리를 피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홍보실에서 주관하는 기자회견인데요. 기자들의 저 보도국장도 기자 아닙니까? 그러면 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마지막에 제가 그 말씀드렸듯이 KBS 보도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미흡한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언론사 못지않게 매우 보도의 자율성이 보장이 돼 있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거 더 목표를 더 높게 잡고서 노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불만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또 장치도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어보신 뭐였죠? 유가족들이 KBS에 대해서 불만. 예.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사실 여기 오신 분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KBS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인식은 이렇습니다. 공영방송이라는 개념과 국영방송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KBS는 국영방송을 인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믿고 그리고 대통령이 믿고 그러면 KBS까지 같이 미워하는 그런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번에 작용했던 것이고 두 번째, KBS는 언론기관 중에서 대표입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언론 전체를 말하는 겁니다. 언론 전체가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할 때 그 대표적으로 KBS가 욕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이번에 다 겹쳤던 걸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KBS 보도가 완벽하진 않았지만 최선의 노력은 다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대통령을 취재할 때는 그 풀 카메라가 들어갑니다. 풀 카메라는 거의 그 카메라가 한 대, 두 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방송용으로 이펙트 사운드라는 그러는데 채널 2에 음이 잘 안 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 유족들이 외치는 소리가 잘 안 들어가는 부분이 분명히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 편집할 때 제가 듣기로는 의도해서 편집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도해서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 방송이라는 것은 혼자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협업을 하기 때문에 그 협업자 중에서 반드시 이의 제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았다든가 안 그러면 어떤 환경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이 그걸 의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은 걸로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어제 오신 분들은 유족 대표들이 아니라
다른 시민단체 대표들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보도본부장하고 만날 때 보도본부 그 간부들이 거기 가서 참배를 하면은 그거로 거의 문제가 해결될 것 같다, 이런 신사 협정을 한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 것이고, 근데 거기서 가서 이제 그런 불상사가 난 것이고, 제가 아는 것은 그것까지입니다. 그 우리 기자들이 말이죠, 그 취재를 할 때 그 일부러 그 유가족들을 피해 다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이번 경우는 매우 좀 특수한 그 사고입니다. 먼저 어린 학생들이 희생이 됐고요. 그리고 그 어른들이 지시하는 것을 그대로 다 잘 따른 착한 학생들이 다 희생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은 반대로 자기의 의무를 저버리고 부끄러운 그런 행동을 한 그런 면이 또 있고요. 그리고 이 사고가 나기까지 온갖 모든 규정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배경에는 또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그런 부패가 또 내재되어 있고요. 굉장히 복잡한 사건인데, 이런 사건이 모든 면을 다루다 보니까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은 약간 그 부분이 좀 감소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난보도 준칙에 항상 사고를 예방하고, 첫째가 예방이고, 둘째는 냉정하게 재난의 원인을 따져보는 게 주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는 희생자의 가족들의 아픔, 이걸 보도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건 사실 지금까지 우리 KBS 보도준 측에서 그렇게 중하게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번에 백서를 발간하면서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